(1988년 3월 18일) 저녁 7시경 아이치 나고야시 나카가와구에 있는 아파트로 당시 31세 회사원이 귀가했습니다. 이 회사원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는데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었던 13일이 지났는데도 출산의 기미가 없었으며 오전까지만 연락을 하면 금방 전화를 받은 아내가 오후에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이 집에 퇴근했을 때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집은 어두컴컴했습니다. 게다가 어디선가 아기가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가보니 놀랍게도 만삭의 아내가 실로 잔혹하게 살해당해 있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만삭의 아내는 양손이 단단히 묶여 있었고 목에는 전기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의 배가 예리한 칼로 잘려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살해된 아내의 발밑에는 뱃속에 있어야 할 태아가 탯줄이 잘린 채 피투성이가 되어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아내가 자력으로 출산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범인은 임산부를 목졸라 살해한 후 시체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고 임산부의 뱃속에는 전화기와 캐릭터 인형이 달린 열쇠고리를 넣어두고 그녀의 지갑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남편은 119에 신고할 때 아래층 집에서 전화기를 빌려야 했습니다. 범인에 의해 꺼내진 태아는 허벅지 뒤편, 무릎 뒤편, 고안에 3군데가 칼에 베어 있었고 꺼내진 후 방치되어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끝에 4월 2일 건강을 되찾아 퇴원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남편을 용의선상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집이 어두컴컴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부터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었다는 점, 그리고 아내가 죽은 후 기자들 앞에서 아내는 와인을 좋아했으니 영전에 와인을 따르겠다 라면서 침착하게 와인을 따른 점이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습이라기엔 적잖이 의아하여 의심을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부검한 결과 사망 시간이 오후 3시경으로 추정되었고 그 시간에 남편은 회사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서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살아있던 임산부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아메이의 통신 판매에 참여하던 여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메이 여성과 임산부는 아파트 밑에 주차장까지 같이 내려갔으며 여성은 아내가 집에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여성은 주차장에서 그 임산부의 배웅을 받고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망 추정 시각으로 미루어 본다면 범인은 여성과 살해된 임산부가 아파트 밑에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열린 대문으로 집에 침입해 임산부를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메이 여성이 선물로 가져온 딸기를 담은 유리그릇이 그대로 남은 것으로 보아 범인은 임산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스러운 인물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살해된 임산부가 살던 집의 바로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오후 3시 10분부터 20분쯤 사이에 의문스러운 남자가 아파트를 배회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누군가 대문 문고리를 잡고 찰칵찰칵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난 뒤 벨이 울리자 나가보니 165cm 정도의 30대 정도로 보이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카무라 씨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 집주인 남자가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하자 남자는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사람을 찾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 만약 사람을 찾는 중이었다면 벨을 눌러서 물어보면 될 일인데 굳이 대문이 열렸는지 문고리를 돌려봤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나카무라를 아냐고 물은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남자의 정체를 추적했습니다. 수사 결과 아파트 근처에 가까운 역에서도 이 남자와 비슷한 외향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몇 건 더 나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 의문의 인물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고 전해집니다. 워낙 잔혹하고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범인을 잡을 단서나 증거가 남지 않았던 탓에 범인을 잡는 데는 실패했고 결국 2003년 3월 18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TV 범인숲의 기적의 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며 범인을 찾았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남편과 범인에 의해 강제로 꺼내진 피해자의 아들은 세간의 계속된 관심을 견디지 못하고 1999년에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다고 합니다.